자, 목요일의 남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시네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 종목 얘기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. 뭐 지금 살 수는 없습니다. 살 수는 없지만 기록적인 흥행을 보이고 60조 정도의 자금이 좀 몰려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자마자 이른바 따상을 네. 기록하고 지금 그 잔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아침에 왔을 때 600만 주 정도 잔량이 쌓였던데 650만 주 맞네요. 네. 상장 첫날부터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9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. 네. 뭐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어떻습니까? 예. 팬데믹이 난 신데렐라입니다. 네네. 제 리포트 제목이고요. 네. 우리나라 2위권의 이제 백신 업체였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2위권이다 보니까 뭔가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 네. 백신과 관련된 생산 캐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. 뭐 기술력은 워낙 이 사업을 한 지가 오래돼서 뛰어난 회사였습니다. 네. 그게 이제 팬데믹에서 백신 공급이 부족한 것과 아주 맞아 떨어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이 두 개의 백신의 CMO를 계약을 했고요. 이어서 이제 노바백스와는 라이센스 인을 해서 국내에 4천만 도즈의 백신 공급을 이제 하기로 정부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는 한 8,300억 정도 매출액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. 네. 아마도 회사 측 얘기로는 그보다 좀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작년에 뭐 한 2천억 수준의 매출액이었으니까 팬데믹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앞으로 지금 자체 백신 개발을 두 종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 두 종이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. 올 아마 한 6월 말 정도 되면 이상의 중간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이고요. 삼상도 이제 빨리 3분기부터 진행이 돼서 연말 되면은 이제 대충의 결과들이 다 나올 예정이라서요.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글로벌 백신 회사로 진짜 탈바꿈하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요즘에 이 백신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제넥신도 백신을 개발하고 한다고 하고 있고요. 또 그보다 좀 작은 회사지만 아이진도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중요시 보는 것은 이 CDMO의 캐파가 얼마나 되느냐. 왜냐하면 제가 이거부터 뭐 여쭙고 싶어요. CDMO의 영업이익률이 50%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한병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, 시대 지금 현재 워낙 지금 백신이 핫한 것도 있겠지만요. OP 마진 기준으로 한 50%에서 60% 사이입니다. 그러면은 캐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뭐 그렇습니다. 공장에 있어야지 만드는 건데 그 캐파는 또 다시 매출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. 캐파는 어느 정도고 그럼 그쪽에서 나오는 매출 그러니까 CDMO로부터만 나오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? 그거는 이제 계약에 따라 다른데요. 네네.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 한 지금 2만 한 4천 리터 가까이 네. 그 CMO 캐파가 있는 것 같고요. 네. 올해 얘는 이 친구들이 이제 CMO는 네네.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두 가지인데요. 네네. 작게는 50배치에서 많게는 100배치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. 아마도 100배치에 좀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회사 쪽의 생각입니다. 네. 배치당 가격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, 네네. 근데 어쨌든 작게는 한 1,000억대 중반, 네. 많게는 한 3천억까지도 관련 CMO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만약에 많게 한 3천억 정도 매출을 CDMO에서 한다면 그게 이익단이 1,500억 네, 정도가 영업이익이 잡힐 한 테고 1,500억 정도 나올 수가 있는 비즈니스입니다. 엄청납니다. 예. 네.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9천이에요. 네, 낮은 시총은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내일 또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내일 또 상한가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지금 그렇습니다.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렇게 SK바이오언스가 그러면 뭐 한 13조, 14조 한다고 치고요. 그러면은 이런 흥행이,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이런 상장 시에만 나타나는 이런 그 반짝 효과라고 보세요? 아니면 이 정도 시총 한 15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회사다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글로벌 시장에 이제 작년부터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네. 신데렐라가 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세계 바이오텍들,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노바백스, 네. 그다음에 큐어백, 파이저랑 같이 이제 개발한 바이오엔텍 요 세 회사가 있거든요.
이 회사들이 시총이 한 16조에서 한 4, 5조 정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체 백신이 네. 성공을 해서 내년에 네네.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뭐 그 정도의 시총을 가도 네.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네네.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지금 그런 알겠습니다. 입장이긴 합니다. 어차피 이게 뭐 완벽히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뭐 미리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. 그렇죠? 네네. 근데 어쨌든 기술력이 있고 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지금 CMO, 백신 CMO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네. 코로나가 완전히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잠식이 될 거다. 네네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독감처럼 항상 이제 이 상시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, 내년보다는 내후년. 그렇습니다. 이게 독감이 아니고 네, 코로나19 코비드-19. 바이러스의 백신의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들도 보면 시장 예측을 코로나 관련 백신들이 최소 10조 이상 꾸준하게 이제 저렇게 나올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저기 표에 예상하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. 저거 맞죠? 네네. 올해, 내년, 내후년 지속적으로 좀 그렇습니다. 우상향한다. 네네. 10조 가까이 나오고 이제 더 점프한다. 알겠습니다.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궁금해서 그러는데요. SK 바이오스가 아까 24,000리터의 네네. CMO를 갖다가 생산하는 캐파가 있다. 네.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출이 뭐 3천억이 되면 1,500억이 이익으로 잡힐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1등 그 백신 업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녹십자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녹십자는 캐파가 조금 더 크고 만약에 러시아나 기타 다른 뭐 새롭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? 존슨앤존슨도 네, 나오고 네. 지금 뭐 글렉소스미스클라인도 지금 백신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회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일단 이게 캐파만 커서 되는 건 아니고요. 네네.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녹십자 정도가 네네. 굉장히 국내에서는 유력한 이제 업체인 것 같고요. 생산과 기술이 다 있으니까요. 그래서 두 회사는 지금 같은 이런 이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되지 않는 이런 네. 시대에서는 항상 주목해서 봐야 할 업체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우리 한병화위원회 전문 또 분야인 또 다른 전문 분야인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스바겐 때문에 지금 그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예, LG화학도 사실은 한 13%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. 네. 며칠 동안 보면 그래서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각형 배터리 쓰겠다.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겠다라고 뉴스는 나고 있지만 네. 이 본인들이 직접 만들겠다 이거 맞는 워딩입니까? 어떻습니까? 잘못된 워딩입니다. 잘못된 워딩이다. 특히 이제 예. 내재화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. 내재화라는 말은 자기들이 A부터 Z까지 다 한다는 거잖아요. 자체적으로. 그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. 폭스바겐은. 자기들의 셀 파트너들과 하겠다.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고요. 6개의 공장을 짓는데 그중에서 2개는 이미 확정이고요. 네. 그것도 역시 노르스볼트라는 셀 파트너가 네. 생산을 해주는 겁니다. 네. 4개의 공장은 지어지는데 그 4개의 공장에 이제 각형을 쓰겠다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했고요. 우리나라 소재 업체 중에서 노스볼트의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럼요. 예, 네네. 예. 그리고 그 셀 파트너들은 내년 말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. 공장을 그래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. 우리 업체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근데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 발표한 수요 전망이 작년에 발표했던 것보다 유럽에서는 2배가 올랐습니다. 이 추정치가. 네. 오늘 이제 BMW가 어저께 또 새벽에 발표한 것도 네. 역시 마찬가지였고요. 네네. 그만큼 이제 그야말로 전기차 시장이 빅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.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, 네. 소재주, 그다음에 셀 뭐 관련주는 뭐 SDI고 LG화학이 있는 거 우리 다 아실 테고요. 네네. 그럼 지금 사야 됐다는 말씀이세요? 그럼요. 저는 뭐 시장이 이제 아주 뭐 연간 작년에 300만 대였는데요. 이게 조만간 한 2, 3년 지나면 1000만 대가 되고 연간 계속 이게 거의 연간 1억 대 정도의 자동차가 팔리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 업체가 뭐 기술을 약간 바꾼다 뭐 어떤다 한다 하더라도 수요 증가가 워낙 가파르게 일어나기 때문에
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균형 잡힌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네. 그러면 그래도요, 한 의원님. 그래도 사실은 그 지금 유럽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? 네. 유럽의 폭스바겐이 세계 넘버원 자동차 회사고 네. BMW도 어저께 어나운스먼트가 있었고요. 네. 한데 그래도 유럽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분야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쇼티지가 일어날 수 있는 네, 네.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네. 지난 이틀 동안 주가가 이제 반대로 오른 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. 아, 네.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히려 올랐다. 그럼요. 왜 네, 그런 경우가 발생했죠? 왜냐하면 유럽의 공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셀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아하. 또 유럽에서 주로 이제 수급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. 유럽에 유일하게 있는 전지박 공장이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. 아, 그 유럽에 유일하게 있는 공장이 솔루스 첨단 소재니, 그렇죠. 그다음에 소재 업체니 네. 이게 뭐 삼성 SDI가 각형을 하던 파우치를 그렇습니다. 하던 LG화학이 뭘 하든 간에 네. 유럽에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공장은 어차피 소재를 제공할 수뿐이 없고 매출이 늘어날 수뿐이 없다.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탑픽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공장이 이제 10,000톤이 완공이 됐는데요. 네. 지금 15,000톤을 더 추가를 짓고 있고요. 2024년도 말 되면 75,000톤 캐파거든요. 네네. 캐파인데 이제 그 유럽에 전지박 공장이 없다 보니까 네네. 지금 유럽에서 지어지고 있는 셀 공장들, 네. 노스볼트라든지 네. 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.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런 회사들과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이런 이제 계약들이 구체화되면서 회사가 진짜 이 유럽의 유일한 전지박 공장이라는 가치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. 있습니다. 솔루스 첨단 소재 우리가 좀 더 각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요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현 연구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주 목요일에 뵙고요.